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5세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 투병 중일 때 남편이 저를 돌봐주러 온 가정부와 바람을 피우며 저를 학대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남편과 가정부의 추악한 불륜을 목격해야 했고, 심지어 그들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며 치료를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수를 해냈습니다. 병상에서 3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병에 걸린 가족이 있으시거나 가정부나 간병인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35년 전 저는 회사원인 김상철과 결혼했습니다. 상철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었고,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우리는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 현수는 변호사가 되어 각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복받은 인생이야. 아이들도 잘 컸고 우리도 건강하고. 그러게,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자.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자분 유방암 3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60대 초반인데 이런 큰 병에 걸리다니요.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상철은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줬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너무 약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올 수 없었고, 상철 혼자서는 회사 일과 간병을 병행하기 힘들었어요. 여보, 가정부를 하나 구할까? 당신을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무슨 소리야. 부부가 뭐하러 그런 말을 해. 상철의 제안으로 우리는 가정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박미영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가정부로 왔습니다. 미영은 이혼한 싱글맘으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환자분 간병 경험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약도 제 시간에 챙겨주고 식사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줬어요. 여보, 미영 씨가 정말 잘해주네. 다행이야. 그러게, 꼼꼼하고 성실한 것 같아.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미영이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상철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바로 제게 와서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먼저 미영과 대화를 나누더군요. 미영 씨, 오늘 아내 상태는 어땠어요? 네, 오늘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식사도 많이 안 드시고. 그래요? 걱정이네. 세 번째 변화는 제 치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갔는데, 이제는 미영에게 맡기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영 씨가 함께 가도 될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상철과 미영이 너무 가깝게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영 씨도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사모님처럼 좋은 남편 있는 분이 부러워요. 그들의 대화 톤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친밀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문틈으로 상철이 미영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미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세요. 아픈 아내 돌보느라. 그날 밤 저는 상철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미영, 상철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모님 약 드시고 깊이 주무시니까 편히 쉬세요. 상철, 미영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영, 상철, 저도 사장님 만나서 행복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상철, 미영,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미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가정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간 더 지켜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와 일찍 잠들었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깨어났어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는 길에 상철과 미영이 소파에서 포옹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지. 오빠, 저도 오빠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모님이 깨면 어떡하죠? 괜찮아. 약 먹고 깊이 자고 있을 거야. 그들은 제가 약에 취해 잠든 사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륜이 본격화되면서 저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약을
약을 늦게 주거나 식사를 대충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약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 깜빡먹었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사모님, 물 온도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어떡해요? 상철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미영 씨가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꼭 갈 필요 없잖아. 그래도 남편이 지금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이해 좀 해.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 치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영이 제 약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병원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미영 씨, 내일 병원 예약 잡혀 있죠? 아, 그게 병원에서 연기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급한 수술이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영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면서. 미영아, 조금만 참자. 의사가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했잖아. 그런데 의외로 오래 버티시네요. 약도 잘 드시고. 약을 좀 줄여볼까? 어차피 완치는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데 아들들이 알면 어떡해요? 아들들은 바쁘니까 자세히 모를 거야. 그들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며 치료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미영아, 사랑해. 아내가 없었으면 진작에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오빠, 저도 사랑해요.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제 방에서 거실이 보이는 각도로 휴대폰을 고정해두고 촬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짜로 의식을 잃은 척했어요. 사모님, 사모님. 미영이 저를 흔들었지만 제가 반응하지 않자 바로 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상철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그런데 혹시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글쎄, 의사가 그렇게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 그들은 제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스스로 깨어나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첫째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집에 좀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셨어요? 아버지 모르게 와줘. 정말 급한 일이야. 며칠 후 민수가 몰래 집에 왔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봐봐. 민수는 증거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픈데.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해. 엄마가 계획이 있어. 며칠 후에는 둘째 아들 현수도 불렀습니다. 현수는 변호사라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했어요. 엄마,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요.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혼은 나중 일이고 우선 그들을 제대로 혼내주고 싶어. 어떻게 할 건데요? 엄마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복수 계획 1단계 가짜 호전. 저는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진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은 컨디션이 정말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빨리 죽지 않아서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몸이 많이 좋아졌나? 응, 약이 잘 맞나 봐. 의사도 놀라더라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외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올게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괜찮죠? 미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도 기분 전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외박을 하지 않고 몰래 집에 숨어 있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저녁 8시쯤 상철이 퇴근했습니다. 미영아, 아내는 친구 집에 외박하신다고 나가셨어요. 정말? 그럼 오늘은 우리만 있는 거네. 네, 오빠. 그들은 바로 거실에서 포옹을 나눴고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대화 녹음.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영아, 아내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저도 그래요. 이러다가 완전히 나으면 어떡하죠? 약을 바꿔볼까? 내가 아는 의사한테 다른 약 처방받아서.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항암제 대신 다른 걸 주면 효과가 없을 텐데. 오빠, 그런 건 너무 위험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실제로 제 치료를 방해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철과 미영은 아직 침실에서 함께 자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 저의 목소리에 상철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왔어? 놀랐지?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미영도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사모님, 어떻게 내 침실에서 내 남편과 자고 있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미영아, 아내가 없었으면 진작에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아내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상철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건 어젯밤 녹화한 영상이야. TV에 그들의 불륜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현수가 나서서 법적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불해야 해요. 그리고 환자 치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거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미영 씨의 경우는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사기죄도 성립 가능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상철의 직장과 미영이 소속된 가정부 업체에 알렸습니다. 상철의 회사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미영은 가정부 업체에서 영구 퇴출되었어요. 더 나아가 동네 부녀회와 아파트 커뮤니티에도 모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암 환자인 아내를 두고 가정부와 바람피운 남편, 환자 치료 방해하며 불륜 저지른 가정부, 이런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어요.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환자에 대한 학대 및 치료 방해, 정신적 피해, 이런 사유로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했어요. 결혼 35년간 모은 재산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아파트 세 채 시세 15억, 예금 3억, 주식 2억, 기타 재산 1억, 총 21억 원의 재산 중 15억 원을 제가 가져가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철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더 이상 취업이 어려워졌어요. 동네에서도 아픈 아내 버린 남편으로 낙인 찍혀 사실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철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미영은 더 참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가정부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 것은 물론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마저 엄마가 창피하다며 할머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미영은 결국 시골로 내려가 농사일을 하며 숨어 살게 되었어요. 복수를 마친 후 놀랍게도 제 몸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향상된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상철과 미영이 주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암세포 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환자분,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저는 이혼 후 아들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5억 원의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고 새생명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과 헤어져서. 그래,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카페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간병인과 저는 시어머니 간병하러 온 사람이 남편을. 생각보다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환자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간병인, 가정부에 의한 피해 상담, 법적 지원 및 변호사 연결,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 사례 공유 및 예방 교육. 현재까지 200여 명의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6개월 후 상철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당신이 아플 때 옆에서 지켜줘야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죽어갈 때 다른 여자와 용서할 수 없어요. 미영도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사모님이 아프신데. 미영 씨, 당신이 한 일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환자 학대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완전한 승리. 결국 저는 모든 면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의 경험담을 듣기 위해 찾아와요. 사장님 이야기 들으면 정말 속이 시원해요. 저도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상철은 현재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회사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한 것을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요. 최근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혼자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아픔을 견디고 있어요. 미영은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농장 일을 돕고 있다고 해요. 아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고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용서를 빌어달라는 편지를 보내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용서는 저의 몫이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제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가장 믿었던 남편과 저를 돌봐주러 온 가정부가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제 치료까지 방해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 1. 절대 혼자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프고 약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35년을 함께한 남편도 배신할 수 있어요. 3.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이 들면 즉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5.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서도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병인 고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는 암으로 죽어가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